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세계 최대 생산 공장으로 불리우는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 지역으로도 꼽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는 중국산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의 대립이 격화되자 이른바 애국 마케팅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비상이 걸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 미국 기업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정리 해고를 하기보다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대단히 심각한 구인난을 겪었던 기업들이 상황이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직원들을 완전히 내보내지 않고 붙잡아두려는 의도인데 직원들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적게 일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중국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소식인데 중국 소비자들의 최근 소비 행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계 최대 생산 공장으로 꼽히는 국가고요. 중국에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또 동시에 세계 최대의 또 소비 지역으로 또 분류됩니다. 그만큼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국가가 중국. 그만큼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인구수 인도에 추월당했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을 공략해야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물건을 구매하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 제품의 구매가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에 중국산 브랜드 제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왕이면은 내 나라 제품을 구매하자 뭐 이런 캠페인이라도 이뤘는지 왜 최근에 그 중국산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캠페인은 없고요. 그런 캠페인은 네. 없는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아무리 내 나라 제품이라도 명확하게 질이 떨어지면 그거 살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네. 중국산 제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렴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안 따지고 싼 것만 원한다면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좋은데 그러나 질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게 있죠.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질적으로는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싸다. 그래서 가격이 최우선의 고려 대상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괜찮았습니다. 질을 안 따지고. 근데 이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경제 성장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세계에 이제 좋은 제품들을 많이 구입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인들이 중국산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중국인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맞춤형 제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를 중국 기업들이 알고서 거기에 맞는 브랜드 이 중국 제품을 내놨고요. 또 최대 강점인 저렴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취향을 저격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기업들 제품과의 품질 격차를 많이 좁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럼 뭐 그걸 아무리 싸다고 해도 또 내 나라 제품이라고 해도 그걸 억지로 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뭐 싼 게 비지떡이다 하는 말도 있듯이 이거 구입해서 얼마 안 돼서 망가진다, 뭐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런 걸 알게 되면 사실 구입하기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품질도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가격은 그대로다. 그리고 취향까지 저격하고 있다. 이런 것 등이 맞아떨어지면서 중국산 제품을 중국인들이 많이 지금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퀄리티가 질이 거의 비슷하다면은 뭐 싼 물건을 선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뭐 명품, 애당초 브랜드 같이 집착하는 경우에는 명품을 구입하겠죠. 명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거는
비싼 걸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명품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근데 그런 명품이 아닌 일반품의 경우에는 물건을 구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격인 것 같습니다. 퍼펙트 다이어리 중국 화장품 회사인데 12가지 색깔의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최저 지금 $15에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중국인들 피부색에 적합한 화장품이라는 걸 내세워서 홍보하고 있고요. 반면에 화장품 회사로 유명한 로레알은 그 6가지 색깔의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최저 $23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섀도우의 색깔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훨씬 더 비싸고, 이러니까 중국인들이 로레알을 예전에 구입하던 데서 이제는 중국 회사 퍼펙트 다이어리 제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중국 제품들이 퀄리티도 좋아지고 가격은 낮은 수준 그대로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중국인들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의 소비 변화가 세계적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그 중국에서 마케팅을 성공을 해야 곧 영업이 성공이 되고요. 네. 예,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많이 공략해 왔고, 그 동안에는 이제 중국산 제품의 질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인들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산 제품이 가격은 뭐 그렇게 올리지 않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도 이제는 중국산 제품의 가성비를 인정하고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뭐 미국 기업도 있고 뭐 한국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중국 소비자들의 이제 트렌드가 지금 변화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1980년대 중국의 체조 스타 리닝이라고 있었습니다. 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리닝. 이 리닝이 본인의 이름을 딴 스포츠 브랜드 리닝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중국 스포츠 브랜드 안타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리닝, 안타 이런 그 중국 스포츠 브랜드가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닝과 안타를 합쳐서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 점유율이 2020년에 15%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22%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고요. 스포츠 용품 업계의 큰손 아디다스가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20년 19%였습니다. 그래서 리닝과 안타를 합친 15%보다 더 많았는데 2024년에 11%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면 리닝과 안타 중국 스포츠웨어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아디다스가 이렇게 크게 밀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애국 소비 열풍이 결론적으로는 뭐 중국 브랜드의 강세를 불러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거기에 이제 애국 브랜드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최근 들어서 중국산 브랜드 제품 구입이 크게 늘었는데, 그러니까 제품 자체도 좋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구입하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플러스 알파가 애국 소비입니다. 애국 소비 열풍도 매우 높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인들도 이렇게까지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못 살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데도 우리가 미국 제품을 구입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중국 회사들이 만든 제품을 구입한다. 이게 무슨 캠페인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뭐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애국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중국 젊은 층들, 아무래도 소비의 주역들이 이제 젊은 층들인데 젊은 층들이 미국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중국산 소비에 앞장서고 있고, 이 사람들은 뭐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이제 교감을 하면서 이런 그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의 기업들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에 대비하는 방식이요, 예전과 또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경기 침체가 올 때 기업들이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비용 절감이죠. 그렇죠. 네, 그 경기 침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비 위축, 소비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바로 매출이 감소한다, 수익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차원에서 경기 침체 시기에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럼 지출하는 걸 줄여야죠. 그게 이제 기업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제 비용 절감인데,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쓰는 돈을 줄여야 한다. 이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경제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업들이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또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게 바로 정리해고입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 버는 돈이 적더라도 기업들은 계속 이제 이윤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서 경기 침체를 넘기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또 고용하고, 이제 이걸 반복하는 게 이제 경제 및 기업들의 모습인데, 이번에는 정리해고가 아닌 근무 시간 감축에 나선 기업들이 많다. 이게 예전과는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걱정하면서도 기업들이 왜 이렇게 직접적인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걸까요? 네, 그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3년여 기간 동안에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것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네. 분석입니다. 팬데믹이 왔을 때도 기억하시지만 2020년 그때 이 경기 침체가 우려됐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많은 그 기업들이 올스톱이 됐고요. 그래서 가차없이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대응해야 하는 매뉴얼 그대로 돈을 못 버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을 다 속된 말로 다 잘랐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상황이 괜찮아져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채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예전에 일하던 사람들을 재고용하는 것도 힘들고, 새로운 사람을 신규 고용하는 것도 힘들고,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뭐 식당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식당들이 요즘 그 뭐 12시에 문을 열어서 뭐 점심 영업만 하고, 또는 뭐 5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만 하고. 근데 이게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루 종일 문을 못 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장 손님이 많이 올 그 시기 몇 시간만 집중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난이 심각한 시기에 사람을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해고 대신에 시간 감축을 들고 나왔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아니 근데 이 기업들이 근무 시간을 강제로 줄일 수는 없을 텐데, 네. 노동자들이 그런 결과를 어떻게 왜 받아들일까요? 네. 네, 그 기업들이 그 근무 시간을 이제 단축을 하는데, 그 노동자들이 물론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근무 시간이 단축된다는 건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죠. 월급이 줄어든다는 그렇죠. 얘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일하고 싶고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 반발할 수 있고, 반발한다는 건 나가는 거죠. 사직하고 나가서 다른 곳에 이제 취업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요즘 이런 그 기업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만 코로나19 팬데믹 때 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한 가치관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일에 대한 가치관인데요. 일에 대한 가치관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돈을 버는 게 이제 최우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냥 뭐 이직도 많이 하고 또 투잡, 쓰리잡까지 잡고 뭐 그러면서 생활을 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런 생활에 이제 회의를 느낀 거죠.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이 개인의 삶이 하나도 없이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면은 나머지 시간에 일을만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회의감이 들었고요. 차라리 먹는 거 덜 먹고 입는 거 덜 입고 충분한 휴식을 갖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이 같은 그 기업들의 생각과 노동자들의 생각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근무 시간 감축이 지금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근무 시간 감축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이 상황을 좀 넘기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이든 1년이든 당분간 이렇게 하고 경기가 나아지는 것 같으면 바로 이제 정상으로 돌리겠다. 이런 거를 기업도 약속하고 또 노동자들도 이걸 믿으면서 그런 근무 시간 단축이 잘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최근에 그 푸드뱅크의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 라디오 코리아도 보도를 해드렸죠. 이 푸드뱅크라는 게 이제 무료로 공짜로 이제 식료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시적인 근무 시간 단축을 견디는 사람들이 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푸드뱅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아무리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실업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노동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고금리 시대를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기업들이 마구 그냥 사람들을 해고했을 텐데 사람 귀한 걸 아는 거죠. 노동자들 귀한 걸 알다 보니까 해고를 하지 않고. 근데 그러니까 실업률이 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준도 단순히 수치만 보고, 아니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금리를 인상해서 고금리인데 왜 이렇게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봐야지 단순히 수치만 보고 아직도 멀었네, 계속 금리 인상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심각한 이 현실 파악을 잘못하는 걸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새로운 트렌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